2017년 한국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됐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 영역을 일반인들에게 가장 크게 체감시킨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우리나라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 중인 한국의 핀테크 산업을 조명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뱅킹을 재밌게 하려는 한국. 참고로 이코노미스트는 177년의 역사를 가진 주간지로 정치적으로는 진보, 경제적으로는 자유와 보수를 표방하는 곳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5살 유씨. 그는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냐는 간단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세계은행, 6개의 활성 계좌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휴면 계정과 더불어 카드도 여러 장 갖고 있다. 그러한 카드 중에는 주변의 권유로 만들고 한번 사용한 후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확산이 완벽하게 정상이다. 성인은 평균 5.2개의 은행 계좌와 3.6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 금융상품의 경우 개인 간 연결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커미션을 받는 프리랜서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의 저하가 한 몫을 담당했다. 훌륭한 하이테크 국가 한국. 그러나 오랫동안 한국에서의 은행 업무는 짜증나는 경험을 제공했다. 온라인 송금을 위해서 평균 40회의 클릭과 4차례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디지털 참가자들이 한국에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 2015년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을 본격 장려하기 시작한다. 가장 야심찬 한국형 핀테크 사업자 중 하나가 비바 레퍼블릭. 이 스타트업은 한국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들이 출시한 간편 송금을 위한 토스 앱. 토스는 계속 발전해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완성됐다. 토스는 1,1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라이센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목표는 모든 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지배적인 슈퍼 앱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토스는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재수 끝에 작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는데요. 2021년이면 세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은 토스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는 파트너라 말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은행들이 피지배의 위치에 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012년에 설립된 또 다른 핀테크 업체인 레이니스트. 그들의 뱅크 샐러드는 좀 더 미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4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들은 결제 또는 송금보다는 자금 관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태훈 최고 경영자는 궁극적으로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AI인 자비스와 같은 앱이 되길 원한다. 레이니스트의 강점은 데이터 중심 추천 시스템으로 지출 패턴을 분석해 제품을 제안한다. 신생기업의 빠른 성장은 전통적인 은행 경험의 끔찍함을 증명하기도 한다. 두 앱 모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새로운 기대치를 높여줌으로써 전통적인 한국은행들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또 다른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한 것. 한국인의 94%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인 카카오톡. 여기에는 무려 2,800만이 가입한 간편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가 포함되어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기준 2천억 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한다. 카카오뱅크의 흥행이 불러온 가장 큰 효과는 물론 핀테크 산업의 성장일 텐데요. 여기에 더해 전통 은행들의 서비스도 개선되는 또 다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당장 각 개인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뱅킹의 사용 편의성 개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법적 규제들이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 은행들의 자기혁신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7년 2월 엔트 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카카오페이 기업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그들이 매력을 느낀 부분은 카카오페이의 포트폴리오가 엔트 파이낸셜이 구축하고 싶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신저 앱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7년에는 카카오 컨소시엄이 한국 최초의 인터넷 은행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13일 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계좌를 열었으며 현재 89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전통 은행들의 일반적인 영업 전략인 신뢰가 아니라 카카오뱅크는 재밌고 즐겁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드에는 이모티콘으로 만든 재밌는 캐릭터가 새겨져 있다. 물론 한국인들이 카카오 계정을 통해 자신의 금융생활 전반을 옮길지에 대한 여부는 또 다른 영역이다.
그러나 이미 5개의 계정이 있는 한국인들이 하나의 계정을 추가하는 건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이런 한국 금융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고객들의 기대치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고 엄격한 은행 관리자를 고르는 대신 갈기 없는 사자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다. 흔히 우리 금융업 경쟁력을 두고 우간다보다도 못한 경쟁력이라고 비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처참한 수준은 아닙니다. 오해의 근원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인데요. 우리의 금융부문 국가경쟁력은 2017년 기준 140개국 중 74위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지표에서는 주관적 요소를 줄이고 객관 지표의 비중을 늘리면서 19위로 정상화됐습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금융회사가 없고 우리의 다른 분야에 비해 떨어져서 그렇지 얼마든지 세계를 따라가고 넘어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런 IT 분야가 결합됐을 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한국 사람들인 만큼 앞으로 금융 분야의 도약도 기대해봅니다.